황정민 선배가 저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힘든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우당탕탕 하는 거 찍어보자고. 배우의 클로즈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아닐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 대안은 뭐야? 난 몰라. 자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처음 영화 시작할 때도 한국 영화는 위기였고 위기가 아닌 적은 없어요. 뭐 이제 1000만을 했는데 더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이제 나락갈 일만 남았.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몸을 아끼시면 좋겠어요. 인생 영화. 현재 저한테는 기쁜 우리 젊은 날. 얼마 전에 안성기 선배님이 돌아가셔서 추모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정창화 감독님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 그저께 본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누벨바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조인성, 박정민, 신세경, 박해준. 개봉 잘해봅시다. 관객을 위한 영화다. 스트레칭. 공복에 촬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서울아트시네마, 고덕강일 CGV, 그리고 천호 아이맥스도 좋아합니다. 오정미 작가의 내 모든 것. 다음 영화. 시간을 뚫고 살아남는 영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일을 하는 유승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새 영화 휴민트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승우 작가님이 저를 인터뷰한 책 홍보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영화 만드는 일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참인데, 지 작가님께서 계속 좀 막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피하다 좀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설득이 돼서 하게 됐죠. 제가 아주 어려서 글을 배우기도 전에 극장에서 성룡의 무술 영화를 보면서 그 큰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영웅의 이미지, 그런 것에 매료돼가지고 태권도장도 막 찾아가고 그러다가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추리소설 좋아하고, 집안 어른들이 제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막 얘기를 들려주고 하는 것들을 또 즐겨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 그런 것에 매료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저는 배우와 카메라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영화를 진짜 만드는 것은 감독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래도 10대 시절에 유년기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것, 굉장히 인생을 바꿔놓는 경험이었고, 제가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제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때 절박함과 가난이 저를 단련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베테랑 이전에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해외 촬영하고 제가 처음으로 만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여가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여서, 그때 제가 체중이 52kg 이렇게 나갈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우연히 저를 본 황정민 선배가 저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상태가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냥 자기 이렇게 힘든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우당탕탕 하는 거 찍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베테랑 초고를 거의 추석 연휴에 지하실에 처박혀서 한 3일 만에 썼어요. 수정이 됐긴 했지만 황정민 선배가 그냥 초고 읽자마자 무조건 하겠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명대사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해서 시도해서 만든 대사들이 좋았던 결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 말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꾸 엿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관객들이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관객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 대사는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먹힐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전혀 그냥 1도 영향력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밀수라는 영화에서 먹고 살려면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말을 나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도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그런 대사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명대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극 중의 인물들이 할 법한 말인가를 고민하면서 대사를 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대중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배우의 얼굴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짜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의 얼굴이 필요한, 한 배우와 다른 작품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전 작품에서 했었던 그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또 이 변화가 생기고 그 조금씩 달라지는 그 깊이들, 그리고 관객들은 배우를 통해서 자기를 반추하잖아요. 몰입하게 되고 이 사람의 얼굴이 갖는 힘, 그 중에서도 배우의 얼굴이라는 것은 되게 특별한 것 같고, 베를린에서의 전전 배우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베를린은 어떤 영화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감독인 제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보다 전지현이라는 배우의 하나의 이미지가 그 영화의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큰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배우의 클로즈업이라는 것은 정말 글로 치자면 그냥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아닐까? 그래서 감독은 배우 없으면, 좋은 배우가 없이는 뭘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영화 찍을 때 정재영 배우가 액션 장면에서 이 손바닥이 이렇게 저 벽면에 부딪혀가지고 되게 심하게 패인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는지. 컷을 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에서 컷 사이에 배우들은 컷을 하지 않아요. 진짜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이 배우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물론 이제 모든 배우가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경험을 했던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할 때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전도연 배우도 그런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촬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뭔가가 안 풀린다라고 했을 때 그 안 풀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간은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체 하다가 더 공경에 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자 그럼 다음 대안은 뭐야? 난 몰라.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했을 때 또 앞으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애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풀릴 오해라면 그것은 또 금방 풀리게 되니까. 유머 감각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유머 감각을 가졌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 자체가 웃기는 사람이다, 계속 뭐 재밌게 한다를 떠나가지고 배려의 문제 같거든요. 상대가 어떤 유머를 구사했을 때 그것을 맞장구 쳐준다거나 분위기를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거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호기심 많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극장용 영화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이긴 하거든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문화,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정보가 자기 손안에서 이제 쥐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 인류가 문화를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런 변화 안에서 극장용 영화라는 매체 자체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처음 영화 시작할 때도 한국 영화는 위기였고, 위기가 아닌 적은 없어요. 뭐 베테랑 제가 막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할 때도 그때도 위기론이 나왔었고, 독과점의 위기, 뭐 개인적으로 이제 1000만을 했는데 더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이제 나락갈 일만 남았.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영화인들한테 위기론이라는 것은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는데, 지금의 위기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이게 어떤 삶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거여서, 영화사적으로 봐도 몇 번의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등장, PC의 보급,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금 현상인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고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냥 하는 일이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이 있죠. 거대한 스크린과 사운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시간대에 그 같은 체험을 하고 나서 느끼는 감각들은 다 다른 그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전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극장 안에 그 기운이 있잖아요. 웃기는 장면이 터졌을 때 막 같이 웃고 숨죽이고 긴장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그 지루할 때 막 그 생기는 그 공기들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냥 영화 한 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의 힘.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한 영화 중에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때문에 옥상 문을 개폐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올라가서 그게 통과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영화의 힘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다면 계엄이잖아요. 그때 군인들이 우리 그럼 서울의 봄처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군인들한테. 그것은 전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큰 거대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한테 영화가 되게 특별했던 것은 일주일 동안의 그 피로를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풀 수 있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그 주말에 봤던 영화를 가지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월요일에 친구들과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 그런 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크고 작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힘이 무서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아남아야 될 시간이 조금 남았어. 그냥 좀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호기심. 그저께 제가 누벨바그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이 나와서 그 까이에 듀 시네마 필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실하지 않으면 찍지 말아야 한다. 근데 그게 무지하게 크게 와닿았었어요. 나는 지금 절실한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던질 힘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냥 직업으로만 삼기에는 버티기도 되게 쉽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 없어서 직업적인 가치 이상의 무언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쩌면 제가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 있고 다음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영화를 만들지? 대체 좋은 영화는 뭘까? 이게 세상에 필요한가?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게 절실한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원하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그런 질문들이 저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는 영화를 하면서의 좀 큰 숙제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뭐 영화가 나와보면 알겠죠. 그 결과라는 것은 결국 답은 영화에 있는 거니까. 베테랑 3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고민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특히 영화는 후배들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몸을 아끼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결국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뭐 AI와 로봇과 뭐 이런 것들이 대체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몸, 인간의 손의 감각, 저는 영화도 일정 부분 몸이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서하는 행위, 영화를 관람하는 그 예술을 감상하는 것도 결국 전 몸이 감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본연의 모습, 힘, 전 그것은 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어떠한 체험과 경험을,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이 직접
몸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몸을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이 저는 결국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책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보다는 지승호 작가님이 워낙 글을 잘 쓰셔서 저의 그릇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잘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막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고, 뭐 어차피 잘 안 돼도 뭐 또 내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책 제목이 뭐였죠? 책 제목이?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유, 약간 지금 넘어가고 있어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